저 멀리 시대에 뒤처진 은하계 서쪽 소용돌이의 끝,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변두리 지역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노란색 항성이 하나 있다. 이 항성에서 대략 9,800만 마일 떨어진 곳에 시시하기 그지없는 작은 청록색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데, 이 행성에 사는 원숭이 후손인 생명체들은 어찌나 원시적인지 아직도 전자시계가 꽤나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. 이 행성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,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불행했다는 것이다. 이 문제에 대해 수많은 해결책이 제시되었는데, 이 해결책들 대부분은 주로 작은 녹색 종이 조각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었다. 그건 좀 이상한 일이다. 왜냐하면 대체로 볼 때 불행한 것은 그 작은 녹색 종이 조각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.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다. 저 멀리 시대에 뒤처진 은하계 서쪽 소용돌이의 끝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변두리 지역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노란색 항성이 하나 있다. 이 항성에서 대략 9,800만 마일 떨어진 곳에 시시하기 그지없는 작은 청록색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데, 이 행성에 사는 원숭이 후손인 생명체들은 어찌나 원시적인지 아직도 전자시계가 꽤나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. 이 행성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불행했다는 것이다. 이 문제에 대해 수많은 해결책이 제시되었는데, 이 해결책들 대부분은 주로 작은 녹색 종이 조각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었다. 그건 좀 이상한 일이다. 왜냐하면 대체로 볼 때 불행한 것은 그 작은 녹색 종이 조각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.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다. 많은 사람들이 비열했고 그들 대다수는 비참하게 살았다. 심지어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이다. 애당초 사람들이 나무에서 내려온 것 자체가 엄청난 실수였다는 의견이 점점 더 확산되었다.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무에 올라간 것조차 잘못된 일이었으며 아무도 바다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도 말했다. 그러던 중 어느 목요일, 그러니까 한 남자가 기분 전환도 할 겸 이제는 사람들끼리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나무에 못 박힌 지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목요일, 한 여자가 영국 링맨스워스라는 마을에 조그만 카페에 혼자 앉아 있다가 이 오랜 세월 내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고 있었는지를 문득 깨달았다.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멋지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. 이번에는 정말 옳았다. 이번에는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을 것이고 아무도 어딘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될 터였다. 하지만 슬프게도 그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끔찍하고도 바보 같은 그 책은 천공의 집 관리법 옴니버스보다 더 인기 있고 무중력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53가지 일들보다 더 잘 팔리고 있으며, 물론 콜로피드의 블록버스터 철학 3부작인 신의 실수, 신이 저지른 가장 엄청난 실수 몇 개, 더 도대체 이 신이란 작자는 누구인가 보다 더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. 은하계의 동쪽 바깥 가장자리에 있는 여유로운 문명계에서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표준적인 보고로서 위대한 은하 대백과사전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에 등장하는 대백과사전 옴기니주 2 차지했던 지위를 이미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가 빼앗고 있다. 이 책은 비록 많은 것이 누락되어 있고 출처가 미심쩍은 내용도 많이 담고 있으며,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터무니없이 부정확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유서 깊고 단조로운 은하 대백과사전 늘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. 첫째로 이 책의 가격이 조금 더 싸다. 둘째로 이 책의 표지에는 크고 친근한 서체로 겁먹지 마세요 라는 말이 적혀 있다. 하지만 이 끔찍하고도 바보 같은 목요일의 이야기와 그 결과로 벌어진 괴상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, 그리고 이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대단한 책과 때려야 뗄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무척 단순하게 시작된다. 이야기는 어떤 집에서 시작된다.